이용석 센터장님께서 좀 자장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던 천안시 도시재생센터장 오형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지금 성안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나 또 오늘 설명해야 될 점들, 주안점들을 좀 청해서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시고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토지택 연구원의 이상준입니다. 오늘 천안 혁신지구 공청회 개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야기로는 우리 천안 성안 혁신지구는 천안 수도권의 신규로 조성 예정인 국가산단 등에 입주할 기업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대학들과 협업을 통해 산단 배후 지원 기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천안 북부권의 인구 유입 또 천안 편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히 잘 추진했을 경우에 우리 인접한 평택권 등과 좀 비교했을 때 인구의 유출이라든지 혹은 산업이나 상업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전에 도시 혁신지구 국가공모에 응모를 하셔서 본 사업의 선정은 되지 못했지만 다른 지자체를 경쟁을 물리치시고 후보지까지 선정이 되셨고 작년에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었으면 올해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국가 공모 사업에 도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또 주민 공청회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앞으로 이 공청회 이후에 또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 함께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고민하셨을 만한 내용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국가 선도 혁신지구는 시범지구죠. 국가 시범 혁신지구는 기본적인 전제가 토지 권원을 100% 확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주폭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 관련된 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는 등 나름대로 소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권원 확보 부분은 어쨌든 이 공모사업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진일보한 결과물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혁신지구 같은 경우 기본적인 성격이 앞으로 신규로 조성될 국가산단의 배후 지원 기능을 지역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산단 배후의 지원을 위한 어떤 기능이 필요할지 또 관련된 지역 대학과는 무엇을 협력을 해야 될지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혁신지구 사업이 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또 이 정부의 재정도 투입되지만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일정한 수익성을 또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이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사업성 확보 방안, 특히 요즘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적정 수준의 사업성 확보 방안을 좀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할 것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적인 의견과 함께 조금 더 강조하자면은 이 앞으로 만들어진 국가산단 또 일반 산단 같은 경우 입주 기업의 산업적 특성이 모빌리티, IT, 바이오 상당히 좀 새로운 산업 분야입니다. 이 관련된 산업체가 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들인지 또 기업의 활동을 위한 지원 기능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해서 좀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의 유관된 학과나 혹은 전문위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도 조금 더 명확하게 설정해 주신다면은
조금 더 이 사업의 어떤 논리가 근거가 조금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지구 사업은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산단에 앞으로 종사하실 분들을 우리 성안지구에 또 정주를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거리가 한 10km 남짓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깝다면 가깝고 또 멀다면 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이 평택권까지 포함하면은 이 많은 또 주거지가 이미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성안지구에서 그 종사자들을 이 지역 내 활동인구, 생활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사회가 또 뭔가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와 혁신지구 간의 교통체계를 좀 더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이 지역 내 활동하실 종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상인들이 이 산단 종사자를 위한 상업이나 생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지자체 행정과 함께 협업을 해주신다면 작년 좀 아쉬웠지만 올해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 박사님께서는 이제 일목요연하게 저희 그 성안이 지금 처해져 있는 지역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지금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지 예산의 그 투자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행정과의 협력이 요구가 되고요. 그 이전에 혁신지구 사업으로 선정이 된 지역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여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췌하고 저기 그 협력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안서를 지금 이제 꾸미고 있는데 나중에 주민들의 그런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토대로 성안이 뭐 직선이라든지 아니면 평택이라든지 이쪽이랑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그 단기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그런 시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정원 선생님. 네, 앞서 우리 이상준 박사님께서 워낙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하셔서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실현적인 부분보다는 좀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 선진 사례로 또 이제 저 영국 라운드 킹스크로스 사업하고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에 대한 사례를 주로 드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의 어떤 핵심적인 뭐 요소는 한 5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먼저 건물보다 사람 중심의 도시 설계, 오픈 스페이스나 광장이나 산책로, 커뮤니티 시설 우선 개발을 하고 열린 공간을 설계를 하고 생활 중심 설계, 건물 설계 이런 설계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하루 개발이 아닌 30년 도시 설계 관점으로 해서 개발 후에 운영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는 장기주의적 관점. 그다음 세 번째는 믹스드 유즈 개발이라고 해서 복합 용도 개발. 이대로 지금 킹스크로스 사업에서는 구글 그 본사 그 유럽 본사를 유치를 하는 전략을 좀 세트를 했고, 그다음에 그 예술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매칭을 시키고, 그다음에 상점가나 레스토랑, 갤러리, 극장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점진적 개발과 주민 참여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빅뱅식 개발이 아니라 이제 점진적이고 좀 단계적인 어떤 완성 전략을 지난 한 30년간 이렇게 펼쳐져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과 디자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친환경적인 어떤 설계라든지 수변 공간 재생, 도시 농업적인 요소를 도입을 한다든지 지역 성안이라든지 이런 지역 맥락에 맞는 도시 설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리고 하펜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적인 부분에서 유사한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성안을 놓고 보면은 성안이 지금 혁신지구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지산학연, 그러니까 지역과 산업과 학계, 연구기관이 협업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핵심 요소인데, 그러려면 이제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 5가지 똑같이 앞에서 이제 5가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먼저 이제 앵커 기관 유치와 역할에 대한 명확화, 그다음에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융복합 공간, 그다음에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 계획은 약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주체별로 역할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뭐 예를 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다음에 뭐 토지 소유 기관, 그다음에 민간 사업 개발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떤 역할을 좀 도맡아서 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넥스트 허브라고 하는 지역센터에 대한 것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 지역센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지역센터가 실제로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인데 아무래도 이제 앞서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이상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어찌 보면 좀 저희가 해보지 못한 미래의 그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중장기적인 사업을 좀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와의 구체적인 연계 전략이 굉장히 조금 실행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문화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좀 타겟으로 해서 이제 유치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융복합 공간이라는 부분은 사실 현재 이제 그 계획적인 관점에서 약간 층별로 뭐 어떤 기관이 들어온다 이런 정도로 이제 나열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약간은 좀 더 이제 지역 정체성과 맥락을 좀 이어주는 형태에서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환경 친화적인 건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관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제 혁신을 일으키는지 이런 부분들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성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이제 주인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계획이나 향후에 이제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의견도 내주시고 또 실제로 사실 우리 그 사유재산, 사적인 재산 부분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유심히 좀 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천안은 이제 또 이게 대학이 또 많잖아요. 대학생들이 굉장히 성안에 대한 이제 여러 고민들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순대도 있고 순대국밥도 많이 먹고 그러고 그 이화 시장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있는데 이런 어떤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험적인 사업들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냥 이제 상권 활성화 역량 강화를 통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까지인데 이것이 향후에 운영이 가능한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이런 부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상생상가하고 인근에 있는 상권과의 어떤 연계 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순 입주가 아니라 이제 연결 협력 순환 구조가 좀 설계를 좀 하고 작동시키는 것이 성공의 핵심일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지역 정체성이라든지 맥락을 좀 유지하는 방향에서 성안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성안 같은 경우는 혁신지구가 제가 보니까 언제부터 좀 고민을 했는가 좀 살펴봤는데 앞서 그 역세권 그 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또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사업을 뜨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 20년도에 이제 선정이 됐지만 5년이 지나서 이제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 있게 가려면 또 10년, 20년 이렇게 가야 되는 걸로 제가 봐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안도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뭐 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계획이나 이런 어떤 국가 공모에 좀 응모하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을 좀 바라봐 주시고 오늘 자리에 오셔서 이종수 과장님, 이상민 팀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관심 가지시고 오늘 이런 자리 많이 좀 열어서 참고로 킹스크로스에는 한 350여 차례를 회의를 했대요. 이런
뭐 요까지는 아니지만 소규모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좀 관심을 지역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호 센터장님께서는 그 아까 발표하셨던 저희 제안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이 짚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뭐 영역이나 구역이 있고 각각의 주체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좀 더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유치 기관들도 그냥 대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지금 그 국가산단 들어온 데는 이제 미래 모빌리티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배후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에 걸맞는 컨셉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구체적인 컨셉이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가 250억이라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뭐 큰 금액을 얘기하셨지만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250억을 따오냐 못 따오냐 뭐 그 사업인데 그 대부분 선정이 된 데는 그 큰 도시의 중심지에 낙후된 데가 좀 많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돈이 투입이 돼도 거기는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데가 많잖아요. 거기는 집가도 높고 하니까 언젠가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운 곳, 소멸돼 가는 곳 그런 것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한 5년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국가산단이 들어오고 국가산단 주변으로 아파트가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성안역 앞에는 뭐가 생기냐면 셔틀버스 정류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가산단으로 가는 일하시는 분들을 태우는 그런 걸 하고 성안 쪽에는 아무도 뭐 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천안역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천안역도 지금 많이 그 도시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가고 행정이 계획서여서 집행을 했는데 그런 효과가 정말 났나?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할 때도 여기 뵀던 분들이 지금 오늘 또 오신 것 같아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조금만 추가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 말에 이제 혁신이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뭐 교육을 하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하면은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그러면은 성안의 혁신은 뭔가? 그리고 성안의 도시재생은 뭔가? 제가 만약에 평가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를 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성안에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행정이랑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산단이라든지 그쪽과 협력해서 자생하겠다. 그게 어떻게든 비춰져야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나중에 현장 실사도 다 나오시고 하실 텐데 그렇게 했을 때도 여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보통 다른 데는 그 지역 상생 협의체 같은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상인회, 청년회, 노인회, 주민자치회 많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각각 돼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한 마음으로 다 모여서 우리 같이 한번 상생해보자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행정이 주도해서 만들게 되면은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떨어져요. 왜냐면 250원 한 번 받고 말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잘 되려면 그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연속적으로 이번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의 참여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각각의 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나와서 주변 상인분들이든 주민분들이든 행정이든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세수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다 예산을 골고루 뿌려주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해져 가는 추세고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 돈을 투입해서 여기에서 정말 그 정도 효과가 나올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는 행정이 먼저 앞서갔거든요. 행정이 먼저 앞서갔어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쪽으로 모든 사업이 다 공모로 경쟁으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혁신지구 사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앞으로에 나오는 또 다른 공모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제 막 금액을 크게 얘기하고 하니까 되게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작은 성공이 필요해요. 가게 하나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와서 상업지역에 뭐 성공을 한다든지 업무 시설에 들어와서 스타트업이 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뭐 막 잘 나가가지고 막 몇백억짜리 사업체로 큰다든지 하는 작은 성공이 돼야 이게 파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 저기 모닥불 피우려면 부씨는 작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불을 붙이려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부치력도 좀 해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혁신을 위해서 도시재생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센터장으로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으로 항상 주민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물론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새마을운동이 기억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초록색 모자 쓰시고 부모님이랑 아버지랑 나가서 거기 쓸고 뭐 치우고 뭐 그런 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새마을 사업이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불렀고 꼭 나한테 큰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다 같이 주민들이 나가서 우리 동네를 가꾸는 데 동참하셨던 것처럼 저는 도시재생 뭐 역시 혁신지구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도시재생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 운동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제2의 새마을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지속적인 좀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 정도로 얘기를 줄이고 이제 여기 주민분들께 혹시 질의응답 있으면 예. 정말 유익한 좋은 말씀 해주신 그 세 분의 전문가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본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하고요. 주민분들 좀 의견을 들을 건데 우선은 좀 시의원님들 오셨으니까 좀 한마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육종영 의원입니다. 좀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이제 우리 혁신지구 이제 선정이 안 돼갖고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 그 성안이 다 아시다시피 그 BRT 산업단지가 이제 준공돼서 이제 입주를 막 하고 있고 동축장 이전이라는 좀도 호기도 있고 또 옆에 탄약 그 군사보호 해제 지역이 지방 정원이 들어오려고 이제 예산 같은 게 이번에 이제 6월달 추경 예산에도 또 반영이 돼서 추진을 잘 되고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불구하고도 이 선정이 안 됐다는 것에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조건이 여기가 또 대학 뭐 산학 연구 이런 기반도 잘 돼 있는데 안 되는데 이걸 추진하면서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게 상임 의견서도 오늘 지금 받고 있어요, 팀장님.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여기 자료가 최종안은 아니죠, 이게? 예, 맞습니다. 최종안이 아닙니다. 이 절차를 좀 미리 좀 이런 의견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옆에 계신 김철환 의원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지 말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하지 말라, 추진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제안을 받았었는데 성안 발전을 위해서는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도 설득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계시지만 한 번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네, 그때 잘 추진해서 이게 선정돼서 좋겠고요. 특히 또 여기가 이제 그 종축장이 이전지가 수수 국가 산단으로 들어오냐 아니면 이제 복합 산단으로 들어오냐 이거에 결정에 따라서 천안시가 여기 지금 성안에 뉴타운 개발에는 용역이 다 끝났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 산단으로 순정하게 수수 국가 산단이 지정됐을 경우에는 뉴타운 개발을 하고 만약 복합 산단에 들어오면 뉴타운 개발을 안 한다고 이제 전임 시장님이 공언을 하셨는데 이게 여기 또 개방적 사거리 아파트 분양도 하나 있는데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뉴타운 개발하면 다 그쪽으로 쏠릴까 봐 했는데 이게 혁신지구가 먼저 빨리 지정돼서 여기부터 개발해야 뉴타운 개발도 같이 공동 효과를 나타내지 이걸 안 하고 그쪽 먼저 이제 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원도심이 더 공동화 현상이 더 빨리 추진될 거다. 그래서 잘 추진돼서 국가에서 그 혁신지구로 꼭 지정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철환 지휘관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육종영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지난 시정주문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국장님까지 얘기를 나왔었는데 혁신지구가 진짜 중요한 게 종축장 개발로 인해서 뉴타운 개발이 멈추돼 버리면은 이 혁신지구는 개발 하나만 한 일이 돼버리거든요. 완전 기존에 근데 저희 성완 농민들이 종축장을 이전하자고 한 이유가 기존에 낙후된 성완을 개발하자고 해서 시컨 주장을 해가지고 국가산단 지정까지 받았는데 이 뉴타운이 먼저 개발되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노력한 게 무효품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혁신지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월 17일이 접수고 7월달에 발표잖아요. 5월 16일. 5월 16일? 예. 이번에 떨어지면 끝이죠? 아닙니다. 남았어요? 예, 하반기 한 번 더. 하반기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좀 선정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뭐 제안 설명을 다 들어봤는데 저러한 내용들은 아마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대학교 있고 뭐 자원도 연계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같고 지난번에 제가 제안 드린 대로 진짜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 뭐 연계해서 뭐 한다고 하고 청년들 끌어들이고 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시에서도 그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상가에 대한 매입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좋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그 BIT 상업단지 개발할 때 분양이 안 될 걸 우려해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이 돼서 20년이 왔는데 그게 급물살을 탄 게 그 산업용지에 대한 미분양 용지를 시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돼가지고 지금 분양이 다 된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사업에 시에서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 의사를 조건에 달아서 붙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꼭 검토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주민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이게 이번에 선정이 안 돼서 안 되면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낙후된 환경에 살면서 너무 주변 환경도 안 좋고 좀 개발이 됐으면 이런 요구가 많았었는데 지금 막상 하려고 하니까 주민분들의 참여도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안 되면은 앞으로 또 수십 년을 또 이런 환경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당장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내가 얼마나 또 보상을 받아야 되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문제는 여기 있는 시의원님, 도의원님들이 주민분들 편에서 일을 해드릴 테니까 이번 사업에 진행돼 있어서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최소한 주민분들이 반대해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충남도의 의원 유성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혁신지구가 최종 선정이 된 그 범위 안에 들었는데 그때 탈락이 됐다고 해서 저 굉장히 많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그 앞에 나와 계신 세 분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많은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저 도의회에서도 여기 이제 국가산단 성안 종축장의 국가산단 그 지정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지금 동력이 지금 받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이 지정돼서 그 이후에 어떤 그것들이 계속 됐을 때 그 이후에 여기에 그 성안이 그거를 동력으로 해서 성안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민관학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간 그리고 천안시 행정 그리고 학 주변에 이제 대학들인데요. 여기 지금 성안이 지금 계속 오랜 시간 동안에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여기가 이제 수도권에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성안 그 종축장이라든지 탄약창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제안해 주셨던 그 지역 주민의 협의체 이거를 반드시 구성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의 협의체가 구성돼서
여기에 하나의 불쏘시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원 발전의 그 동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천안시에서는 지금 이제 이번 그 5월 16일 날 이제 다시 공모를 이제 신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공모를 신청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민관학을 어떻게 엮어서 이걸 해야지 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즉 컨트롤 타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인데요. 대학 가까운 데는 이제 남서울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천안에는 지금 1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가 모빌리티 산단에 거기에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서 이것을 잘 엮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해서 이번이 좀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꼭 좀 선정이 돼서 물론 뭐 선정이 돼도 250억이면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불시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성안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의 기반이 뒷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꼭 선정할 수 있도록 민관학 이 부분이 반드시 결성이 돼서 꼭 담아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가 중요하고 지역민들이 같이 협조하고 이런 힘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주신 시의원, 도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히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참석해주신 주민분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 금일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의견서가 있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의견서는 내일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공고란이 있는데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1년 반 전에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023년도에 12월 15일 날 우리가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예비 후보로 당선된 걸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청회 쭉 했는데 지금 아까 고위원님께서 탈락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법원에서는 2024년도에 도시 혁신지구가 선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비 후보가 작년에 3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우리 천안은 그 전에 됐고 작년에 탈락을 한 건지 작년에 선정을 안 한 건지 자체가 지금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국가적으로 안 해가지고 안 된 건지 우리 천안이 무슨 요건이 미달해서 안 된 건지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요. 탈락을 한 건지 아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일단 예비 선정되면은 2년 있다면 이제 그것이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금년 요번에 계획이 있고 또 안 되면 탈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작년에 탈락을 했다면 무슨 요건 때문에 탈락한 걸 알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안 되는 얘기죠. 문제를 알면 거기에 답변 쓰면 되는데 탈락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주민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성안의 이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해 당사자예요. 실제 여기가 제가 2년 전에도 그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해 당사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어도 거래가 안 돼요. 왜? 일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보상받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려면 빨리 하고 그래야 그나마라도 거래가 되는데 이거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실제 지금 시에서 이거 추진하시면서 어떤 당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아까도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반대 때만 했다. 반대를 하면은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선정되는 요건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토지에 대한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 권한이 얼마큼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요번에 한 9,000평 되는 대지에서 적어도 50% 정도는 국유지고 나머지가 뭐 농협이라든가 뭐 신협이라든가 공무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권한의 82% 정도가 찬성한 걸 알고 있는데 아까 또 들어보니까 55%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탈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밀이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의 토지의 권한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 좀 드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전체적인 아까 도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안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 혁신지구 그 국토부에서 공모에 선정할 때 우선은 한 번에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후보지부터 선정을 합니다. 저희 천안 성안 혁신지구는 23년도 말에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게 맞고요. 근데 저희가 공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상 2년 이내 최종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올해 말까지 저희가 후보지 자격이 있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 하반기에 최종 선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 그 탈락을 한 겁니다. 예.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된 데가 없는데.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뭐 탈락이냐 미선정이냐는 건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는 개념으로 하지만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해줄 거냐, 이런 조건이 비약하니까 재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이 사업성,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됐을 때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거느냐, 사업성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그 조건을 다시 이행해가지고 재신청해라 하면서 작년에 미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권을 좀 의미는 틀린 거고요. 탈락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미선정이 돼서 작년에 마련한 그 보완 내용을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해서 이번에 재선정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만약에 국토부에서 자문위원들이 그 국토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 지역이면 선정을 해줄 거고요. 아닐 경우는 별도의 또 의견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의 토유 국유지의 간용은 저희가 국공유지의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국공유지가 지금 55%고요. 사유지가 45% 정도입니다. 이 중 사유지 45% 중에 22%가 농협의 부지로 돼 있고요. 저희가 100%의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은 있지만 저희가 권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시개발 사업 그 구역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별도 발주해서 도시개발구역과 준공 결정을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용 권한을 확보하면 토지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확보했다는 의미로 지금 선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알고 있는 한 82% 정도의 주민의 동의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나요? 그 주민의 동의라기보다는 국공유지하고 그 농협에서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고 그러시네. 면적으로 했을 때 그거는 그 중에 이제 사유지 중에 그 주민들이 몇 분이 가지고 계신데 그 주민 수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국토부에서는 토지 소유자 사유지에 그 조건부 매매계약서까지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은.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는 그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2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은 한 군데, 그러니까 저희만 신청을 했는데 좀 아쉽게 안 된 겁니다. 예. 저도 저기 질문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 지금 그 민관학 중에 대학하고는 지금 어떤 시와 그 대학과의 그 연계를 통해서 좀 여기 공모하는데 지금 유기적으로 어떤 대학하고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계신 거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저희 혁신지구 주변에 많은 대학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까운 남서울대, 연암대뿐만 아니고 뭐 안서동에 있는 뭐 호서대라든지 아니면 뭐 아산 쪽에 있는 성문대, 호서대, 그다음에 뭐 공주대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문도 해가면서 지금 협의를 계속 해왔고요. 저희가 업무 용지가 있습니다. 그 업무 시설 용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산단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 학계,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그 다양한 그 역할들을 지금 대학들과 같이 다니면서 지금 협의를 거의 다 했고요. 그런 걸 지금 녹여서 이 혁신지구 지금 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협의를 하는 내용을 여기 이제 계획서에 지금 녹여내는 작업은 지금 하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예, 오늘은 공청회 자료라서 좀 대략적인.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민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지역민들의 협의체 구성이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기 성안에 여기 이제 관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을 대표하시는 분 혹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역민들이 지금 그런 노력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좀 있으신가 해서요. 과장님, 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벌써 2년 전에 구성을 했잖아요. 저 시에서 저희가 그 2022년에 성안의 혁신지구를 추진하기 전에 성안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특화재생령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특화재생령으로 선정을 신청하려면 예비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예비사업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예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성안에 그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고요. 그때 주민협의체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협의체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 시하고는 계속 소통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채널이 형성돼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저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예, 성안에 사는 주민 강형철입니다. 그 협의체 구성된 지 2년도 넘었습니다. 저도 그 협의체 회원인데요. 뭐 이런 그 뭐라 그러나요? 공청회나 이런 사업계획서 협의체하고 한번 협의나 한번 해봤는지나 궁금합니다. 그런 거 정말 협의체 회원으로 제가 왜 거기 2년 전에 들어갔는지 그것조차도 저도 지금 의문입니다. 시에서 성안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 분명히 위임해야 합니다. 이 성안 혁신지구 도시재생 그 특별법의 혁신지구 반드시 혁신지구 지정 받아야 합니다. 성안이 인구가 많을 때랑 적을 때랑 8,000명이 줄었습니다. 8,000명이. 지난달에도 53명이 줄었는데요.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용역보고서를 봤는데요. 제가 민원 3번째 되는 겁니다. 오늘도 또 민원 냈는데요. 왜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 16조에 나와 있는 유무형의 자산, 우리 혁신지구에 있는 유무형의 자산 조사, 발굴, 그것과 연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혀 왜 빠져 있습니까? 이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무형의 자산 엄청난 겁니다. 성안 3,000명 독립만세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곳입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 말 했습니다. 성안공원 만들어 달라. 그리고 기념비 만들어 달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왜 빠졌습니까? 그거 제가 그래서 국토부까지 밀어낸 거 아닙니까? 그거 용역보고서요. 법대로 그 다시 만드세요. 16조대로. 그 1항에 뭐라고 나옵니까? 1항에 나와 있잖아요. 문화, 경제, 문화.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가? 1항에 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 16조 1항에.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이거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분양대금이 어쩌 1,500억 되는데요. 4억짜리 아파트 근 400세대가 분양이 되는 분양 액수입니다. 그거 쉬운 거 같습니까? 그러한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특화되어 있는 거를 찾지 않고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PIT 산업단지 지금 공사하지 않습니까? 국가산업단지 27년 12월 말까지 이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 도로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고 싶어도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오냐고요. 그러한 도로망에 관한 인프라가 돼 있는데 이게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거요, 반드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한 인프라 없이 돈 1,500억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혁신지구 누구보다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세세한 문제점은 미리 보완하고 미리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혁신지구 계획은 지금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어떤 계략적인 계획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 법에 의한 그런 거는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이름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공원이라고요. 제가 어린이 공원이라고 누가 민원 냈습니까? 3위는 성안 독립만사공원이라고 제가 민원 서면으로 3번 낸 겁니다. 시도 몇 번 쫓아가고요. 그 민원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혁신지구 그 토지이용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공원의 목적 용도가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이런 형태로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 계획상에 어린이 공원을 명칭한 거고요.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되고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이라든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별도로 합니다. 그때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문적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성안 사는 사람이라서 관심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안 내에서 좀 발전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사업 그 선진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주민들이 얼마나 협조하고 똘똘 뭉쳐서 진행하는가가 성공 여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단지 오늘은 이제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전략 목표를 짜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공하고 싶으면 사실 이제 비전이나 목표 대비 얼마나 액션 플랜이 짜져 있는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저 설계 계획서랑 그 다음에 또 박사님들 말씀하신 도시재생 사업하고 비교를 해본 결과 설계도 하고 좀 달리 가는 이원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안에 액션 플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선진 사례,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와 부합한 대로 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스텝 그 단계별 계획을 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의견 주신 대로 이제 도시계 그 아까 건축물 설계 같은 거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특색도 없을 뿐더러 이게 정말 우리 목표에 맞는 설계도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그 목표에 부합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정부 사업 추세가 정부 부처 간 연계 사업이 많이 잘 되거든요. 성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중기부 같은데 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행안부의 고향올레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그 한 축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도 약간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은 국가시범지구 계획이 현재는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어떤 계략적인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그 구체적인 계획 그때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는 시민분들의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자주 공청회도 열 거고요. 그 의령 수렴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저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혹시 이 계획을 저 천안시에서 지금 수립하시면서 국내가 됐든 국내 벤치마킹 많이 좀 다녀오셨나요? 여기 하시기 위해서 이거 계획서 쓰시기 위해서 국내 그 혁신지구 사업이 2019년도에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시행을 되면서요. 예.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천안시가 혁신지구에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 전국 제1호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를 저희 천안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혁신지구에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됐던 고양시는 한번 방문했었고요. 예, 그 외적인 시도에서 시군구에서 저희 시로 벤치마킹을 오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나 이런 데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과 여기의 차이점은 저희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 협소한 지역에 저희가 혁신적으로 너무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렇지만 이 혁신지구를 통해서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산업, 대학, 산업과 대학이 연계하고 주민들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앵커 기업들과의 저희 협조를 체계해서 많이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대학 해외나 그런 쪽에 가실 안 다녀오셨으면 여기 두 시의원님들 계시니까 예산을 좀 달라고 그러셔서요. 그쪽 해외도 좀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이번에 반드시 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준비해 주신 도시대장과 과장님, 직원분들 그리고 시도의원님 그리고 관련 패널 여러분들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잘 들었고요. 저는 성원주민의 단체 김정희라고 합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어서 지금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런 마음이 클 거예요. 올해 작년 한번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 선정이 돼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그 결과 이후에 좀 좋은 결과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기 상인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토지주분들도 계시고 이런 보상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영업 보상이라든가 나중에 현대화 사업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혁신지구 안에 저희가 미리 이제 선정할 수 있는 어떤 역동적인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저는 성안에 유일하게 전국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저번에 성안에 없는 게 뭘까 했더니 나주 가니까 여기도 집산지지만 나주니까 배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성안에는 배박물관이 없습니다. 관련 식품이라든가 이런 성안에 관련 이런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정이 되면 정말 이런 자리에서 향후 진행 절차, 보상 절차, 영업에 대한 현대화 산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에 대한 어떤 클러스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농인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성안만에 갖고 있는 특색, 아까 말씀하셨는데 배라든지 저희가 어떤 로컬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색 있는 그런 성안지구가 될 수, 성안 혁신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신가요? 아니. 작년 말에 혁신지구
반대였다는 것도 있고 저는 잘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 정말로 안심하고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를 소개한다면요. 아까 다들 얘기 중요성 얘기했듯이 민관학에서 성원도시재단 주민협의체 추진위원장입니다. 유재남이고.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한 민간하고 협업을 했을 때 여태까지는 관내에서 위주로 주도해서 추진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이종수 과장님이 2003년도 초에 아마 과장을 승급하셔서 가신 걸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연락하신 적 있어요? 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재남의 주민협의체 회장님이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비 사업을 통해서 주민협의체 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성안 지역에 대한 특화재생령으로 공모를 신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계획이 특화재생령으로 한다고 해서 그 성안의 원도심이 발전되지 않을 거다라는 회의적인 의견에 의해서 이화시장 부분만 혁신지구, 같은 도시재생법이지만 추진하는 절차가 좀 틀렸습니다. 혁신지구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가 혁신지구에 공모하는데 딱 명확하게 어떤 모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관해서 추진했던 거고요. 저희가 그걸 추진하면서 작년 연말에 갑자기 혁신지구를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제가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활성화 계획 수립하면서 많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탓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2005년도에는 선정이 되는 걸로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 강조를 하다시피 민간인 쪽에서 협의체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면 기준적으로 지금 저희도 한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모집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어떤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프리마켓을 한 1년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너무도 간해서 집중은 이화시장 쪽에 집중하고 그 주변 도시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않는가, 관심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올해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주민들 거기에 관심이 많고 또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알리는 창구를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청회만 한번 딱 내고 말지 마시고요.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자꾸 상의하시고 문의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회장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 중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센터 통해서 자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성안 주민 한 사람으로서 이 관심이 많아서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비아티 산단 그 주변부라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신가 1, 2입니다. 처음에 설계한 거하고 완공된 지금 상태에서는 원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게 혁신대시가 무조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이게 된다면 원주민들 피해 없이 주민 피해 없이 해주시길 정말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단에서 안궁이 나가는 쪽이 차가 엄청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모역이 빨리 설립이 돼서 지금 아까 우리 도 의원님께서도 민관 학위 같이 해서 돼야 되고 말씀하셔서 이 지금 아침 시간에는 성안역 앞에가 대학교 아이들 등교 또 이 성안 관내에 있는 학생 스쿨버스
또 출근하시는 주민분들, 직원분들이 엄청 많아서 거기가 정말 거미줄 엉키듯이 엉켜 있어요. 아이들 걸어서 다니는 학교에도 부모님들 엄청 상당한 걱정거리도 많고, 그래서 제가 했을 때는 이 복모역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복모역을 이용해야만이 산단에서도 복모역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신갈이나 그쪽 북부 쪽 그쪽이 교통망 최후로 저는 지금 교통망이 최후로 지금 걱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혁신지구 거기도 지금 엄청 복잡해 장난이며. 그래서 제가 부탁한 거는 주차장과 교통망 그거 좀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정말 바랄 게 없고, 정말 성안이 발전되려면 산단도 그렇고 산단 막 그때 한다고 했을 때 매스컴에서 복모역을 딱 그때 맞춰서 한번 텔레비에서 복모역을 한다고 매스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산단 입주하신 분들이 그 복모역을 보고도 입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교통망 구축하고 또 원주민들 피해 없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혁신지구 구역 내 그 원주민들 피해 없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계획 내에는 그 교통망과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할 거고, 근데 복모역 같은 경우는 저희 혁신지구 구역이 아니라서 저희 그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 의견 청취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들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는 수정 중임을 말씀드리고요. 공모 신청 후에도 저희가 계획하는 그 국토부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출입구에 좀 비치해 둔 게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분들이 좀 오셨다면 지구 지정 동의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의를 좀 안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분들께서는 아까 나눠드린 그 설문조사지, 이게 저희가 또 국토부 그 선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좀 좋은 의견 쪽으로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